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양자의 속삭임, 과학과 영성이라는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의 신비로움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다가 그 의미를 다시 과학이랑 심리학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이런 여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양자역학 개념들이 때로는 어떻게 좀 개인적인 신념과 연결되면서 오해를 낳기도 하는지 그걸 살펴볼 거고요. 또 과학적 사실하고 삶의 지혜 사이에서 당신이 좀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 주인공 민호 박사 이야기부터요. 이분이 양자 얽힘 현상 있잖아요. 멀리 떨어진 입자가 즉각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건 우주 만물이 근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 심지어 내 생각이 현실을 직접 바꿀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느낀 거죠. 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오해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 지도 교수인 김 박사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식을 가진 인간의 시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뭔가요? 그게 아니라 측정 장비 같은 외부 시스템하고의 물리적인 상호작용,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상호작용하는 순간에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상태가 딱 정해지는 거죠. 의식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본다는 그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 측정 장치가 입자랑 부딪히는 그냥 그 물리적인 사건, 그게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기계적인 거죠.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양자 얽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입자 사이에 미리 정해진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지, 이걸 이용해서 한쪽 입자를 조작해서 다른 쪽에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상관관계. 네, 비유하자면 장갑 한 쌍을 다른 상자에 넣고 멀리 보내요. 그리고 한쪽 상자를 열어서 왼쪽 장갑인 걸 확인하면 다른 쪽엔 당연히 오른쪽 장갑이 있겠죠. 즉시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건 그냥 원래 있던 상관관계를 확인한 거지 내가 그걸 오른쪽 장갑으로 바꾼 건 아니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걸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개념은 아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민호 박사도 이제 혼란에 겪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결과를 막 끌어내려고 애쓰는데 잠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실험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고 연구비 심사에서 떨어지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깨달음이 혹시 착각이었나 하고 고민하게 되고요. 네, 바로 그때 이제 심리학자 친구 수진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그게 무슨 양자역학의 신비한 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심리 그리고 행동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심리와 행동의 메커니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게 플라시보 효과죠. 효과 없는 가짜 약인데도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통증이 줄거나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건 믿음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인다거나 면역 기능을 높인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잘 될 거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더 노력을 하게 돼요. 어려움이 닥쳐도 덜 좌절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더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요. 결국에는 성공 확률을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과를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과정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민호 박사가 처음에 느꼈던 그 연결감이나 생각의 힘이라는 게 그게 양자역학적인 현상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믿음 자체가 그의 태도나 노력을 바꿔서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래서 민호 박사도 이런 설명을 듣고 내 초기 해석이 너무 지나쳤구나, 비약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경이로움 자체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걸 개인적인 소망이나 어떤 영적인 믿음에 직접적인 과학적 증거로 삼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중요한 건 과학과 개인적인 의미 부여, 그러니까 영성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존중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과학은 어떻게 세상이 작동하는지 설명해주고 이런 의미 부여는 왜 살아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돕죠. 굳이 억지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양자역학이라는 되게 매력적인 개념을 자기 희망사항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유혹을 좀 경계하고 과학적인 사고랑 삶의 지혜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경로가 양자마법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행동을 통해서라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사실과 개인적 경험 사이의 경계를 좀 명확히 긋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물리학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개인적인 의미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뭐랄까 설명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순간들이나 아니면 깊은 직관 같은 것들 앞에서 과학에 밝혀낸 사실들과 당신만의 어떤 의미 해석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진정한 지혜라는 건 밝혀진 사실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아직 과학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삶의 깊이나 의미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는 것, 바로 그 열린 태도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